자, 오늘 배우실 내용은요.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2단원의 내용인데 우리가 다른 문화 혹은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문화를 바라볼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러니까 잘못된 문화 이해 태도와 바람직한 문화 이해 태도 이런 내용들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단원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친구들이 뭐 맨날 시작할 때마다 중요하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생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각 단원에서 시험 문제가 뭐가 출제됐는지를 봤잖아. 이 단원에도 출제될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집중 잘해서 선생님 믿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뭐가 중요한지는 오늘의 퀘스트에서 확인을 하셨을 것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플레이 스타트 출발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정리할 주제, 문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태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순서가 이렇게 돼. 문화를 이해하는 나쁜 태도, 잘못된 태도를 먼저 두 가지를 배우고요. 그 다음에 어떤 태도가 그런 바람직한 태도인지 좋은 태도 이런 식으로 순서를 갈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잘못된 문화 이해 태도 두 가지를 배울 텐데요. 지금부터 배우는 두 가지의 문화 이해 태도는 되게 달라. 의미가 다른데 서로 다른 성격의 문화 이해 태도인데 둘 다 잘못된 태도이고 둘 다 공통점이 무엇이냐? 문화에 우열이 있다고 여기는 나쁜 태도예요. 우열이라는 단어 앞으로도 나올 거니까 의미 잘 드러나. 우등, 열등. 합해서 우리가 우열이라고 하거든. 우수하다, 얘는 안 우수하다. 수준 떨어진다. 열등하다. 이렇게 해서 뭔가 순위를 매기고 순서를 매기는 얘는 1등, 얘는 꼴찌 이렇게 하는 걸 우열이라고 해. 그러니까 문화에도 잘난 문화와 수준 떨어지는 문화가 있다고 여기는 두 가지 태도.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잘못된 문화의 태도는 바로 자문화 중심주의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문화라고 할 때 자는 한자로 스스로자, 스스로자. 그럼 자문화라고 하는 게 뭐야? 내가 속해 있는 사회, 내가 속한 나라의 문화. 이게 자문화거든. 그럼 내가 속한 사회의 문화가 중심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의미를 들어가면 자기 나라나 자기 민족, 자기 사회의 문화는 정말 우수하다고 여기면서 그 외 우리 문화가 아닌 다른 민족, 다른 나라의 모든 문화는 찌질하다, 수준 떨어진다, 열등하다라고 여기는 태도를 우리가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해. 자기 나라 문화를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는 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근데 이 태도가 잘못된 이유는 뭐야? 그 외에 다른 문화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다 우리 문화보다 수준 떨어진다라고 여기는 게 잘못됐다라는 거지. 자문화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사례 그러면은 우리나라랑 가까이 있는 중국에서 지금도 좀 남아있대요. 이게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강했었는데 과거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자문화 중심주의야. 무슨 뜻이냐면 중국이라는 나라는 되게 큰 나라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의 국민들의 비율을 살펴보면 중국이 총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나라거든요. 근데 그 56개 중에 나머지 민족들은 숫자가 굉장히 적고 55개 민족을 합쳐봤자 비중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전체 인구의 80%가 한족이라는 민족인데 이 한족들이요. 옛날부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세상의 중심은 우리. 우리가 가장 잘났어. 우리 문화가 가장 특별해. 우리 문화가 가장 우수해라고 생각했어. 중국 애들이 옛날에 한반도에 있던 우리 역사,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었냐면요. 동쪽에 있는 오랑캐 놈들. 그래서 동이족이라고 불렀었단 말이야. 자기들 빼곤 다 오랑캐래. 걔네들의 마인드는 항상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중심이야 라고 생각하는 중화사상. 그러니까 자기들만 우수하고 다른 문화는 열등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자문화 중심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자문화 중심주의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뜬금없이 장점이 있대요. 무슨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옆으로 가서 장점. 장점이 있어. 잘못된 문화 이해 태도인데 잘 찾아보면 장점이 조금 있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 자기 문화에 대해서는 어떤 자부심이 되게 강한 거잖아. 그치? 우리 문화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기들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높다. 라는 건 뭐 나쁜 점은 아니잖아요. 이거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사회 안의 구성원들. 예를 들어서 자기 민족들끼리. 아까 한족이 중화사상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한족들끼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야, 우리는 우수한 문화를 가진 이 사회의 같은 민족 구성원이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집단의 구성원들 자신들끼리는 굉장히 단결력이 강하죠. 결속력이 강화되고 그래서 그 사회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굳이 찾아보자면. 그런데
사실은 잘못된 문화 이해 태도니까 나쁜 점이 훨씬 많겠죠.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결속력을 갖는 것까지는 장점이야, 좋다 이거야. 문제점은 무엇이 있느냐? 다른 문화를 다 열등하다고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문화를 가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 굉장히 기분 나쁘죠. 우리 문화를 굉장히 찌질한 문화로 취급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문화와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자, 우리 뺀 얘도 찌질해, 얘도 찌질해, 얘도 찌질해 이렇게 생각하면 이 나머지 모든 사회 민족들이 얘네들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겠지. 국제적으로 왕따, 고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의 첫 번째 단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단점이 있느냐. 문화라고 하는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발전을 해야 되는데 문화가 발전을 하려면 자기 사회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도 필요하지만 다른 문화들의 장점 같은 걸 이렇게 받아들여줘야 자기 사회의 문화도 발전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은 자기들 문화만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문화의 발전 기회도 상실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는 장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점이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 자문화 중심주의가 너무 심해지잖아요. 지나치면 이게 조금 더 나쁜 문화 이해 태도로 변질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지나칠 경우에 문화 제국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제국주의라고 하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역사 과목에서 배우게 되는 건데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강대국, 힘이 센 나라들이요. 힘이 약한 나라를 침략을 해가지고 식민 지배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을 제국주의라고 하거든. 그 문화 제국주의라는 건 뭐냐면 어떤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지역의 문화를 싹 없애버리고 자신들의 문화, 야 우리 문화 우수하니까 우리가 전파해줄게 배워. 우리 종교 믿어. 우리의 음식 문화 배워. 우리의 옷, 의복 문화 배워. 이런 식으로 문화를 갖다가 억지로 심어주려 하는 태도를 문화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과거에요. 유럽 애들이 막 전 세계 아프리카나 아시아 같이 힘없는 나라들을 침략해서 식민 지배를 하고 다니던 시절에 단순히 지배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문화를 바꾸려고 많이 했거든요. 뭐 무슨 사례도 있었냐면은 자파테크족이라고 하는 원시 밀림에 사는 민족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굉장히 덥고 습해가지고 사실상 거의 벌거벗고 생활을 했거든. 근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아우 막 부끄러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게 그들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들의 자연환경에 적응한 문화였는데 유럽인들이 그 지역에 침략을 해가지고 지배를 하면서 막 강제로 기독교를 믿게 하고 결정적으로 옷을 입혔어요. 어이구 숭해. 옷을 그렇게 벗고 다니면 되나? 남자와 여자는 각각 다르게 옷을 입어야지 막 하면서 얘네들한테 옷을 막 입히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만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생긴 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요. 왜 전염병이 돌았냐면은 얘네들은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해서 옷을 안 입는 게 사실은 피부 보호에 가장 좋은 거였는데 옷을 입고 그 날씨에 막 옷과 접촉이 되면서 걔네들은 옷을 안 입어봤으니까 피부도 굉장히 예민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거지. 어쨌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문화 제국주의라는 건데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치게 강해서 이 문화를 다른 지역에 억지로 강요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은 문화 제국주의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이해되시죠?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잘못된 문화 이해 태도 배웠고요. 잘못된 문화 이해 태도가 또 하나가 있다 그랬죠. 두 번째 들어갑니다. 문화 4대주의예요. 4대주의라고 하는 건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동경하고 섬긴다라는 의미인데 문화 4대주의는 무엇이냐? 방금 배웠던 자문화 중심주의랑 완전 반대야. 어떠느냐? 내가 속한 사회, 내가 속한 민족의 문화는 수준 떨어진다고 여겨. 아, 우리 문화 왜 이렇게 촌스러? 열등하다고 여기고 내가 뭔가 동경하는 사회나 동경하는 국가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 국가의 그 사회의 문화를 무조건적으로 우수하다고 여기는 태도가 대표적으로 문화 4대주의입니다. 우리 주변의 문화 4대주의는 알게 모르게 되게 많이 깔려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 있느냐? 영어지상주의. 영어가 실제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해서 영어를 배워야 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야. 자, 잘 봐봐. 우리가 주변에 지나다니면 상점에 간판들을 굉장히 많이 보죠. 그 간판들에서 쓰여 있는 내용이 한글로 쓰여 있어도 사실 내용상으로는 영어를 써놓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 아예 영어 간판들도 많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뭐 할까요?
갑자기 생각나는 예가 없는데 아무튼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 어쨌든 간판 자체에 나오는 내용 같은 경우에도 영어로 쓰여져야 뭔가 조금 더 세련돼 보이고 소위 말해서 간지나 보이는, 한글로 된 것은 조금 촌스러워 보이는 그런 마인드. 이것도 문화 4대주의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옷을 입고 나온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느낌을 간직하고 있으라 그랬지. 선생님의 옷을 딱 보고 먼저 푹 하고 터진 친구들은요. 왜 본인이 푹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 첫 번째, 모범시민이라고 한글이 쓰여져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글씨가 잘 보이진 않겠지만 그 밑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안심하고 이야기 나누십시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선생님 사실 영어 잘 못하고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서 모범시민, 시티즌이 시민인데 모범시민을 영어로 쓰면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이 어떤 옷을 딱 강의에서 입고 나왔는데 영어로 뭐라고 막 쓰여져 있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해석할 수 있든 뭐 해석을 못하든 상관없이 선생님 옷을 보고 아마 이상해 옷 뭐야? 촌스러워. 이런 친구들은 없었을 거예요. 선생님 옷이 웃기다고 생각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모범시민이라는 한글 때문이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는 문화 4대주의적인 성향이라는 거지. 영어 지상주의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적인 사례로 문화 4대주의를 또 하나 보자면 조선시대에 제작된 지도 중에 천하도라고 하는 지도가 있어요. 실제 세계 지도처럼 정밀하게 세계를 제대로 표현한 건 아니고 동그랗게 세계를 표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제하고는 거리가 먼 지도이긴 한데 이 천하도라는 게 도대체 왜 이게 문화 4대주의에 해당된다고 하냐면 이 천하도 안에 보면 하도 이상하게 그려져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 핵심은 무엇이냐? 정중앙에 중국을 표현했다는 거야. 그리고 중국 주변에 뭐 우리나라도 표현을 하고 조선도 표현을 하고 일본도 표현하긴 했는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도인데 우리나라를 중앙에 표현을 해야지. 그치? 정확하든 아니든. 근데 중국을 중앙에 표현하고 이제 주변에 무슨 뭐 겉절이들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을 넣었다는 건 조선시대에 우리 조선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야. 중국은 우수하다, 중국은 대단한 나라다라는 중국에 대한 문화 4대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조선의 천하도도 문화 4대주의의 대표적인 사례야. 그러면 문화 4대주의에는 무슨 장점이 있고 무슨 문제점이 있는지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와서 아니 자기 나라 문화를 열등하다고 여기고 다른 나라 문화를 우수하다고 여겨. 무슨 장점이 있을까? 하나밖에 없어요. 장점. 다른 나라 문화를 우수하다고 여기잖아. 그러면 그 문화를 되게 열심히 받아들이겠죠. 그 와중에 장점도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 다른 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여서 자기 문화를 발전시킬 수도 있다라는 게 굳이 찾자면 장점인데 사실 이런 장점은 별로 나타나지 않고요. 문제점이 훨씬 많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아니 내 나라 문화, 내 민족 문화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수준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잃게 돼요. 우리 문화만의 성격, 주체성도 잃게 되죠.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주체성을 잃게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다른 문화의 장점을 받아들인다 그랬는데 문화라는 걸 장점만 쏙쏙 골라서 받아들이는 게 문화 4대주의는 아니잖아요. 무작정 저 나라 문화는 다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때로는 장점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맞지 않는 문화를 수용해서 우리 사회에 맞지 않는 문화를 따르게 된다라는 단점도 존재를 하는 거죠. 상황에 맞지 않는 문화를 수용할 수 있다. 이게 문화 4대주의의 두 번째 단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 끝났지? 두 가지의 태도를 배웠고 이 둘의 태도는 정반대의 태도지만 둘 다 문제가 있는 태도다. 그렇다면 문화를 이해할 때 바람직한 태도는 어떤 태도이냐?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들어갈게요. 우리는 문화를 이해할 때 문화 상대주의의 태도를 가지고 다른 문화를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면 문화 상대주의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봐야 되지. 다른 나라 문화를 살필 때 그냥 그 문화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문화가 왜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야. 예컨대 저 나라는 이런 특수한 자연환경, 뭐 눈이 많이 오는 아니면 비가 많이 오는 뭐 열대기후라서 1년 내내 더운 이런 자연환경에서 문화가 탄생한 거구나. 이런 것도 같이 살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문화가 탄생했구나. 사회적인 맥락도 살피고
그다음에 이 나라가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탄생할 수밖에 없는 히스토리가 있었구나. 역사적 배경도 살피고. 다른 나라 문화를 이해할 때 그 나라의 특수한 자연환경, 사회적 맥락, 역사적 배경 등을 바탕으로 해서 문화를 이해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문화 상대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우리가 그 맛있는 걸 좀 바보들 아니야? 왜 안 먹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슬람 교도들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건 그 지역이 건조기후 지역이고 돌아다니면서 가축을 키우는 유목 생활을 하는데 건조기후 지역에서는 많은 습기와 수분이 필요한 돼지를 사육하는 게 적합하지 않고 돼지라는 동물 자체가 이동을 시키면서 키우기에 매우 까다로운 가축이기 때문에 이러한 배경과 맥락에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종교의 교리가 탄생했구나. 이렇게 하면 그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지. 알겠지? 그런 태도를 문화 상대주의 태도라고 합니다. 자, 옆으로 가서 이 문화 상대주의 태도가 오늘날 더욱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세계화 시대잖아요. 다른 문화 지역들과 교류가 활발하잖아. 이랬을 때 우리가 다른 문화들을 존중하고 우리 문화와의 차이를 인정해야지만 문화 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고 함께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상대주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를 그러면 다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지 하고 100% 이해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선생님 설명 잘 들으세요. 중국에 가면 청나라 시대에 전족이라고 하는 문화 풍습이 있었어요. 다음, 이슬람교를 믿는 몇몇 지역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풍습이 있어요. 전족부터 설명을 할게요. 전족은 뭐냐? 그러니까 중국의 청나라 시대에 일부 부족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민족들 사이에서 전족, 여자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작은 발인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일단 탈락이에요. 선생님 발은 240이거든요. 그래서 전족은 뭐냐면 여자는 발이 작아야 돼.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딸이 태어나잖아. 그럼 이 딸의 발이 자라지 못하도록, 발이 커지면 시집도 못 가고 막 그랬거든요. 발이 커지지 못하도록 5살 정도부터 발을, 이게 발이면 칭칭칭 끈과 천으로 동여매는 거야. 발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이는 키도 자라고 몸무게도 점점 증가를 하는데 발은 5살 때 발 그대로 있는 거예요. 5살 발이라고 하면 한 뼘? 한 뼘도 안 될걸? 하여튼 되게 작아요. 그러니까 200mm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200mm 안 되는 발 가진 사람이 있어요. 성인 중에. 없잖아.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냥 발이 아프지 않고 작은 상태로 멈추면 되는데 몸은 커졌는데 발은 작으니까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리고 걷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 전족 풍습 때문에 사망하는 여자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자, 무슨 문화인지 일단 알았지?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 명예라는 말과 살인이라는 말이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지? 이슬람교를 믿는 지역 중에 아주 보수적이고 잘못된 태도를 가진 일부 지역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슬람교는 여자들에 대해서 되게 보수적이야. 근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자는 평생토록 절대 남자와 접촉해서는 안 돼. 가족을 제외한. 그러면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는 어떻게 냈나요? 가족이 찍어주는 사람과 절대 자신의 의견과 상관없이 결혼을 해야 돼요.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상태에서 그냥 결혼을 하고 그 집의 부인이 되고 막 이런 거거든. 근데 시대가 점점점 발전하고 그러면서 이슬람 사회 여성들도 개방적인 마인드를 갖게 된 거야. 그래서 연애를 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그러다가 잡혔어.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남자를 만났다가 잡혔어. 뭐 가족 중에 아버지한테, 오빠한테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집안의 남자들이 너는 우리 집안의 명예를 떨어뜨렸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어줘야 한다 해가지고 가족들이 그 여인을 죽여버리는 거야. 이게 명예살인이거든요. 자, 전족, 명예살인, 이게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라고 인정받아야 될 문화 같아?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아니잖아요. 그쵸? 왜 아니야? 전족이나 명예살인이라는 문화는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예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라 얘들아, 시대나 장소를 떠나서 반드시 존중받아야 될 여러 가지, 누구나 존중해야 될 가치, 예컨대 이런 거지.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건 생명 존중. 모든 인간은 자유로워야 한다, 자유.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된다, 평등. 이런 가치들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건데. 근데 전족이나 명예살인은 지금 인류의 보편적 가치, 생명 존중 이런 것들을 훼손했잖아요, 훼손.
이런 것들은 인정받아야 된다? 인정받으면 안 돼요. 이건 없어져야 될 문화야. 그런데 이런 것들까지도 야, 그 지역의 문화니까 우리가 존중해야 돼 라고 하는 이상한 태도를 우리가 무슨 태도라고 하냐면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 태도라고 해요. 그럼 결론,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옳다 그르다? 그르다. 문화 상대주의 자체는 맞는 말이지만 극단적 문화 상대주의는 경계해야 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가 100% 인정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알겠지?